안녕하십니까. 피부미용기기학 강사 이문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피부미용기기학을 보겠는데요. 피부 미용기기 및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용기기학의 기본 용어와 개념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물질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질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면서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물질은 원자 및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존재하며 물질은 순물질과 혼합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자, 순물질 한번 보겠습니다. 순물질은요, 같은 성질로 되어 있고요.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호돈소 물질은 한 가지, 쌍이 아니라 호돈수죠. 그래서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말하는데요. 수소나 철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이 화학 원소가 결합하여서, 자, 이따가도 이온 결합이라든가 공유 결합이 나오는데요. 서로 화학 원소가 결합을 하여서 화학 물질을 만들어지는 것을 화합물이라고 하죠. 화합물의 원소들은 본래 성질을 잃고 새로운 하나의 화합물이 되어서 일정한 집합의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물이나 염화나트륨, 암모니아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물질의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물질 상태는요.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로 존재하며, 자, 물질은 온도와 압력에 따라 다르다고 했습니다.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이죠. 가장 작은 단위이며 원자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원자는 양전하를 띠고, 자,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주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양전하를 띠고 원자 핵과 음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원자 핵의 양전하와 전자의 음전하량은 같기 때문에, 자, 정기적으로 중성을 나타냅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아까 원자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가장 작은 단위를 원자라고 합니다. 자, 원소는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 전자는 에너지 궤도에서 핵 주위를 돕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음전하가 아니고 우리 아까 양전하를 띤 원자 핵이 맞는 답이죠.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자 간의 결합 방법을 알아보겠는데요. 자,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있는데요. 자, 이온 결합은 전자를 버리려고 하는 금속 원자와 전자를 얻으려는 비금속의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공유 결합은 전자를 뺏으려고만 하는 비금속끼리의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힘이 비슷해서 서로 전자를 뺏지 못하고 계속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얘는 전자를 버리려는 금속끼리의 결합이 금속 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온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얻어 음전하를 띠거나, 자,
자, 여기서 전자를 얻으면 전하가 되고 전자를 잃으면 양 전하를 띠게내는 것을 이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헷갈리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양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전하를 띠는 것이다. 그래서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버렸는데 양전하를 띈다. 다음 음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전하를 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버렸을 때,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렸을 때 양이온의 전기를 띠는 것이고, 음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얻고 전하를 띠는 것입니다. 같은 전하의 이온은 서로 밀어내고 다른 전하의 이온은 서로 끌어당기죠. 자석처럼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서로 잡아당기는 현상과 같습니다. 원소 기호의 오른쪽 위에 얻거나 잃은 전자수를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냅니다. 자, 전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란 전자의 이동으로 생기는 에너지의 한 형태로서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전기의 발생이 어떻게 될까요? 자, 물체를 마찰시키면 한쪽 물체에서 다른 쪽 물체로 전자가 이동하여 물체는 전기를 띠게 됩니다. 전자를 얻은 물체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전기를 잃은 물체는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발생은 정전기와 동전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전기와 동전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의 분류로 정전기는 마찰 전기라고 하고, 자, 물체가 외부와의 마찰이나 특별한 힘을 받았을 때 한쪽 전하가 몰리면서 그 물체에 생기는 전기를 말하죠. 흔히 정전기는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두꺼운 옷이나 전기 빛 등을 이용하여서 머리카락을 댔을 때 발생하는 그 전기를 말합니다. 자, 동전기는 움직이는 전기를 동전기라 하고요. 화학적 반응이나 자기장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동전기에서 크게 교류전기, 직류전기, 맥류전기로 나눕니다. 자, 그 다음 전압에 대해서 전압은 볼트라고도 하고요. 자, 전류를 흐르게 하는 압력으로 전이차를 말하는 걸 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저항은 ohm이라고도 하고 ohm이라고 하는데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걸 저항이라고 합니다. 방전은 충전되어 있는 전지로부터 전류가 흘러 완전히 소비된 걸 방전이라고 하죠. 자, 퓨즈는 전류가 전선에 과도하게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를 퓨즈라고 합니다. 자, 반도체는 전기가 통하는 도체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의 중간 형태인데요. 예를 들면 규소나 게르마늄. 그래서 반도체는 전기가 통하는 도체와 부도체 중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체는 전류가 쉽게 통하는 물질, 금속이나 전해질, 탄소, 인체, 네온가스 등을 전도체라고 합니다. 부도체는 반대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을 부도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플라스틱이나 고무, 나무, 유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누전은 일부러 전기가 밖으로 새어 나오는 것을 누전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변압기는 교류회로 다른 전압에서 바꾸는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변압기는 교류 전류를 교류 회로를 다른 전압으로 바꾸는 거를 변압기라고 하죠. 자, 그래서 개념 잡기를 보겠는데요. 플라스틱, 고무, 나무 등과 같이 전기 또는 열에 대한 저항이 커서 전기나 열을 전달하지 못할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여기서 열을 전달하지 못하는 거 그랬어요. 자, 열을 전달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를 찾으면 되겠죠. 그럼 전기를 통하지 않는 물체, 그걸 뭐라고 그러죠? 부도체라고 합니다.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쿨롱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두 물체가 갖는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전하량의 단위를 쿨롱이라고 하는데요. 1암페어로 흐르는 도선의 단면을 1초 동안 지나는 전하량을 1쿨롱이라고 합니다. 다음 전류의 분류로 크게 직류와 교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직류는 크게 갈바닉 전류라고도 하고요. 이 갈바닉 전류는 시간의 흐름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교류 전류는 방향과 크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를 교류 전류라고 합니다. 자, 피부 미용 기기 종류로 보시게 되면요. 안면기기와 전신 피부 관리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안면기기에서도 피부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와 클렌징, 디클렌징 기기의 종류가 있고, 다음 영양 투입, 스킨 토너 영양 침투의 기계가 있는데요. 자, 얘네들은 피부를 진단하는 기기에 속하는데요. 피부가 지성 피부인지 건성 피부인지 민감성인지에 대한 진단을 하는 기계로서 스킨스코브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를 화면을 보면서 고객과 상담하면서 같이 분석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두피나 피부 모두 가능하고요. 우드 램프는 형광 램프인데요. 색깔별로 피부 타입이 나오는데 그 색깔의 피부 타입에 맞추어서 피부를 분석하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기는 형광 램프이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실시를 합니다. 유분 측정기, 수분 측정기가 있고요. 자, 유분은 유분 정도를 알아보는 측정기고, 수분은 수분 함량을 건성의 여부를 알아내기 위한 피부 미용의 기기 종류 및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피부 미용 기기로는요, 안면기기와 전신 피부 관리가 있는데요. 안면기기가 다시 피부 진단기, 자, 클렌징, 디클렌징, 그 다음 영양 투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진단은요, 지성 피부인지 건성 피부인지 여드름 피부인지를 진단하여서 피부 관리할 수 있게끔 과학적으로 하는 기계인데요. 피부 진단기기를 알아보면 일단 스킨스코브는 모니터를 통해서 고객과 상담하면서 볼 수가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두피나 피부 모두 가능하죠. 우드램프는
형광 램프를 통해서 색깔별로 피부 타입을 알아보는 피부 분석기인데요. 이 우드 램프는 어두운 데서 사용을 합니다. 유분 측정기, 수분 측정기가 있는데요. 얘네들 또한 피부의 유분과 수분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건성의 척도를 알아볼 수가 있죠. pH 측정기는 피부의 산성도와 알칼리를 측정하는 기계로서 피부의 pH 밸런스가 맞는지 측정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확대경은 모공의 크기를 확대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확대경은 PG가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그래서 PG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여드름 압출 시에 용이하겠죠. 자, 그 다음으로 클렌징, 디클렌징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렌징, 디클렌징의 기계로는요, 전동 브러쉬 프리마돌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천연 모양의 브러쉬를 이용해서 모공의 피지나 각질을 제거합니다. 진공 흡입기는 바쿰 석션인데요. 공기를 흡입하는 유리 벤토지를 통해서 피지를 제거합니다. 자, 갈바닉 기기의 디스인크러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직류 전류를 이용해서 갈바닉 음극을 이용한 기계인데요. 갈바닉의 음극을 이용하여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클렌징에 쓰이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스티머, 자, 베퍼라이저라고도 하는데요. 얘도 뜨거운 증기와 수분을 통해서 모공을 열어주어 노폐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기로서 클렌징, 디클렌징 단계에서 쓸 수 있는 기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부 진단, 클렌징, 그다음에 영양 투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래서 초음파 기기 스킨 스크러버는 클렌징 기계에 속하는 기계이죠. 그래서 노폐물 제거와 세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양 투입기를 한번 보겠는데요. 영양 투입기로는 스프레이, 루카스 이 둘은 미세한 수분 입자를 아로마 워터를 혼합하여 분무할 수 있습니다. 스프레이도 마찬가지로 유한 성분을 넣어서 피부에 촉촉하게 수분을 넣어줄 수 있는 기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갈바닉에서 아까는 마이너스 극에서 디클렌징이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양극을 이용한 갈바닉은 이온토 프레시라고 해서 영양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으로 고주파기가 있는데요. 10만 헤르츠 진동수로 열을 발생시켜 살균과 소독 작용, 진정과 재생을 하는 직접법과 간접법을 씁니다. 그 다음 초음파 기기인데요. 초음파 기기는 피부 활성 물질 침투 효과가 있는 원형 헤드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는 2만 헤르츠의 진동으로 얘는 음파 기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음파 기계. 그래서 음파의 음파로 인해서 진동을 하는 초음파 기기입니다. 그래서 파라핀 왁스를 파라핀 고형을 녹여서 그러니까 폐계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기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파라핀 워머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팩 관리에 있어서 쓸 수 있는 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전신 관리의 종류로 보면요. 초음파 기기도 전신 관리에 사용이 되고, 자, 바이브레이션은 바이브레이터, 떨어주는 기능을 하는 기계이죠. 그 다음에 프레셔 테라피는
이제 누르는 프레셔, 눌러서 해주는 그런 전신 관리에 쓰는 기계입니다. 그다음에 엔더몰로지는 감압 기계라고 그래서 비만 관리에 주로 쓰는 기계이고요. 그다음에 고주파, 중주파, 저주파, 그다음에 진공 흡입기 등도 전체 전신 관리에 사용이 됩니다. 네, 여기에서 피부에 많이 출제되는 범위는 그 진단기기와 클렌징, 디클렌징 기기의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선을 이용한 미용 기기가 있는데요. 자, 광선은 적외선, 자외선, 컬러 테라피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피부 미용 기계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확대경을 보겠는데요. 확대경은 자, 그 말 그대로 어떠한 거를 확대시켜서 볼 수 있는 기계죠. 그래서 모공의 크기나 잡티, 잔주름, 색소 침착, 면포 등 피부 상태를 확대해서 관찰할 수 있고요. 육안의 5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대경은 화이트헤드나 염증성 여드름 압출 시에 주로 쓰입니다. 그 대신 주의사항을 보면 고객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패드를 먼저 한 후에 스위치를 켜야 됩니다. 고객과의 거리를 적당히 유지를 하고요. 20에서 30m. 특별히 주의사항은 클렌징한 상태에서 확대경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우드 램프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우드 램프는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든 피부 유형을 형광 램프로 판독을 하는 건데요. 정상 피부는 청백색, 피지나 여드름은 주황색이나 오렌지, 그 다음에 건성 피부는 연보라색, 민감성 모세혈관 확장 피부는 진보라색으로 나타나고요. 색소 침착 피부는 안갈색, 각질 부위는 흰색, 비립종은 노란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나타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피부의 특징을 알아낼 수가 있는 기계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사항은 어두운 암실 또는 후드천을 덮은 후에 사용을 해야 된다. 형광 램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클렌징한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각질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다른 컬러로 보이지 않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클렌징을 한 후에 이 기계를 측정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 램프를 직접 보지는 않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드램프 사용 시 피부 색소 침착, 색소 침착을 나타내는 색깔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요. 보시면 색소 침착을 나타내는 것은 앞에 공부했듯이 우리가 암갈색이죠. 자, 그래서 흰색은 각질, 그 다음에 보라색은 민감성, 그 다음에 푸른색은 정상 피부입니다. 건성 피부는 진보라색, 각질 부위는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스킨스코브 피부 분석기인데요. 특징으로는 피부를 정교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고객과 함께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상담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을 스킨스코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킨스코브를 보면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피부 분석기로서 두피나 피부, 얼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유분 측정기의 특징으로는 피부 각질층, 유분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피부 분석기로 하는데요. 세안 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측정을 해야지 정확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분 측정기와도 똑같은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측정 적정 온도인데요. 20도에서 22도씨, 그 다음에 습도는 40에서 60%, 40에서 60% 정도 적절하게. 왜냐하면 수분이 공기 중에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유분도 마찬가지죠. 유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지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1시간 세안 후 1시간에서 2시간 지난 후에 측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pH 측정기를 보면요. 수소 이온 농도를 알아보는 피부 미용 기기인데요. 피부의 산성화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pH 측정기는. 그래서 피부 pH 측정은 얼굴 같은 경우에는 pH 4.5에서 5.5가 적당하다고 배웠죠. 그래서 이 한도 내에서 나오는지 측정을 하고 여기에서 알칼리화 됐는지 산성화 됐는지를 판독을 합니다. 자, 피부 분석기 주의사항으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습도 40에서 60%, 그다음에 온도 20에서 22도씨, 그 다음 세안 후 2시간 이후에는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 땀이라든가 체온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사광선이나 조명, 직접 조명 아래에서 측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안면기기의 종류로 살펴보면요. 자, 우선 스티머가 있었죠. 자, 스티머는 수증기로 공급하는 스티머와 살균 소독까지 하는 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스티머의 특징은 온열 효과. 어떻게 해요? 뜨거운 수증기로 김을 쐬주기 때문에 온열 효과와 그 다음에 수분의 보습 효과가 있죠. 자, 이것은 열선을 이용해서 물을 가열하여서 스팀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각질을 부드럽게 연화시키고 노화된 각질을 제거하기 용이합니다. 자, 그래서 스팀은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클렌징 기기에 속하는 기기이죠. 그래서 주의사항으로는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않도록 고객 얼굴에 너무 가까이 분사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 다음 피부 타입별로 시간을 조절해야 되죠. 그래서 건성이나 노화,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약 5분 정도. 그 다음에 정상 피부는 한 10분까지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모세혈관 확장 피부나 여드름 피부는 약 5분 정도. 그래서 그 대신에 모세혈관이나 확장 피부는 조금 거리를 조금 더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주의사항인데요. 사용 후에는 세제가 아닌 식초를 이용해서 세척을 하는데요. 계면활성제로 된 세제를 세척하지 않고 천연 성분인 식초를 이용하여서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전동 브러쉬 프리마돌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클렌징에 들어가는 기기로서 브러쉬가 피지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딥클렌징에 주로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간의 마사지, 매뉴얼 테크닉의 부여, 마사지 효과가 아니라 약간 부여 해준다는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용법 및 주의사항을 보면 전동 브러쉬 프리마돌은 브러쉬가 돌아가는 기기이기 때문에 손잡이를 정확하게 꽂아서 써야 되고
다음 교체 시에 전원을 끄고 다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회전수를 조절해야 되는데요. 피부 타입별로 너무 강하게 회전을 하게 되면 피부 손상이 오겠죠. 그래서 피부 회전수를 피부 타입별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부에 직각으로 되라고 했는데 왜 직각으로 돼야 될까요? 비스듬히 되면 면적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위는 강하고 어떤 부위는 약하기 때문에 골고루 클렌징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직각으로 돼서 클렌징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직각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예민 피부, 민감성 피부, 염증성 피부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극에 민감한 피부는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진공흡입기. 진공흡입기 특징으로는 진공에 의해서 피부를 흡입해서 피부를 모공에 쌓여 있는 피지라든가 이런 거를 석션기로 통해서 끄집어내는 거를 말하는데요. 노폐물을 배출하고 신진대사미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죠. 자, 그래서 코 피지라든가 모공 속의 피지 이거를 배출하기에 참 용이하고요. 다음 다른 근육이나 이 통증 감소, 림프순환 촉진 효과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전신관리라든가 이 경우에 전신관리도 진공흡입기를 쓰는데요. 전신관리에 관리했을 때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사항으로는 압력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적당한 압력, 너무 과하지 않고 피부가 너무 당겨서 이 붉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 마시고 적당한 압력을 해서 멍이 들지 않도록 그래서 압력을 되게 조심해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그림이 발품 이제 석션기인데요. 여기에 보이는 구멍으로 여기에 보이는 구멍으로 피지를 흡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전신 관리에 또는 얼굴 관리에 구멍의 홀에 맞게끔 관리를 해서 쓰면 됩니다. 자, 발금 석션 기계를 보면요. 모세혈관 확장 피부나 정맥류, 혈전증, 염증 피부에는 부적합하다고 되어 있죠. 아무래도 강한 압으로 빼내는 기계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벤토즈는 그 컵을 얘기하는데요. 벤토즈는 세척한 후에 살균 소독하여서 보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성 피부의 면포를 추출하는데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기는 그랬어요. 그러면 면포를 추출한다 그랬어요. 면포를 추출. 피지를 빼내는 기계를 말하는 거죠. 자, 그거는 앞에 설명했듯이 어떤 거죠? 진공흡입기. 면포나 피지를 빼기에 적당한 기기가 진공흡입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겠죠. 자, 그래서 주로 이런 문제 유형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클렌징 기기의 특징인지 그 다음 마사지 기기의 특징인지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클렌징 기기의 종류를 정확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고주파 기기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고주파는 열감이 있는 기기인데요. 그만큼 조심해서 다뤄야 되고요. 자, 신부열 효과로, 그러니까 신부까지 열을 전달시킬 수 있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통증 완화나 혈류량 증가, 근육 이완, 세포 기능 증진하는데요.
고주파는 10만 헤르츠 이상의 진동 파수로 열을 받아서 스파크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얼굴에 직접 되는 직접법과 간접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얼굴에 직접 전극봉을 대는 방법과 크림의 흡수를 돕기 위한 간접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법은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드름 피부라든가 지성 피부에 효과적이고요. 자, 간접법은 건성이나 노화 피부에 효과적입니다. 주의사항 및 부적응증으로는요. 금속이나 보철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금속을 부착하고 관리를 하면은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부위에 너무 오래 있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 질환이나 심장 질환자는 사용을 금해야 합니다. 그 다음 임산부, 고혈압, 간질, 모유수유, 신경계 손상자도 금지 대상입니다. 그래서 특히 고주파는 10만 헤르츠 이상의 진동 파수이기 때문에 특히 조심을 하여야 합니다. 자, 지금 그림으로 보고 있는 게 초음파 기기인데요. 이 친구는 진동에 의한 진동 파수가 다른 기기하고 다른 점입니다. 자, 그래서 초음파기는 불가청 음역대로서 체내의 열, 화학적, 물리적, 역학적 효과가 있는데요. 불가청 음역대는 우리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음역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기기는 신진대사, 노폐물 배농, 디클렌징 효과, 림프순환 촉진, 지방 분해 효과, 근육, 조직 강화, 피부 재생 효과, 혈액순환, 진동에 의한 마사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도 클렌징과 전신 관리에 쓰입니다. 자, 주의사항을 보면 갑상선 환자나 혈전증, 악성 종양, 그다음에 혈압 이상자는 부적응이고요. 특히 초음파는 겔을 사용해서 겔과 같이 사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그림으로 보고 있는 게 갈바닉 기기인데요. 갈바닉 기기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므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갈바닉은 양극과 음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같은 극성의 이온은 밀어내고 다른 극의 이온은 당기는 성질을 이용한 직류 전류입니다. 자, 그래서 세정 목적으로 쓰이는 마이너스 디스인크러스테이션과 영양 투입이 목적인 플러스 이온토프레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극의 효과는 세정 효과가 있죠. 세정 효과. 그래서 얘는 노폐물 배출. 그래서 클렌징 기계에 속하고요. 양극은 영양 투입이에요. 그래서 진정, 수련, 그 다음 신경 안전, 조직 강화, 혈액 공급 감소, 그래서 영양 투입의 기계이거든요. 영양 투입. 유효 성분을 피부에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유효 성분을 이 플러스 극으로 해서 넣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극을 헷갈리지 마시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바닉 기기는 한 기계에서 클렌징, 노폐물 배출의 기능이 있고 하나는 영양 투입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갈바닉 기계의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극이죠. 음극에서 갈바닉 기계의 음극에서 생성되는 알카리를 이용하여 피부 표면의 피지와 모공 속의 노폐물을 세정하는 방법 이랬어요. 자, 그러면 노폐물을 세정한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극이구나, 음극이구나. 그럼 음극은 뭐예요? 클렌징이죠. 자, 클렌징은 뭐라 그랬어요? 음극, 디스인크러스테이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는 이온 터프레시, 디스인크러스테이션 이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갈바닉 기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선인데요. 자, 적외선 기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적외선 기기는 열선 기기라고도 하고, 열선이니까 뭐예요? 온열작용이 있겠죠? 그래서 온열작용으로 인해서 혈액순환, 신진대사 촉진이 되고, 그 다음 모공이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양 투입이 용이하죠. 자, 그래서 적외선 기기는 열선 기기라는 거. 그 다음 자외선 기기는요. 자외선은 열이 없는 냉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냉선이라고 해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화학선인데요. 자외선은 뒤에도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그래서 자외선 기기의 특징으로 여름에 많이 하죠. 선텐기, 자외선 A를 이용하는 선텐기가 있습니다. 또 자외선 이용기기가 또 있죠. 소독기는 자외선 소독기. 그 피부샵에서 쓰는 기구 소독할 때 쓰는 자외선 소독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광선, 요즘에 컬러 테라피 기기로 많이 쓰는데요. 가시광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광선을 이용하여서 피부에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는데요. 요즘에 LED 마스크 기계가 있잖아요. 그것도 가시광선의 종류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이고 바이러스, 세균 등 감염의 걱정이 없으면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게 특징입니다. 자, 가시광선의 색깔을 색상별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에 따라서 적용 피부가 다르게 나눠져 있는데요. 자, 빨강 하면은 혈액순환 증진, 세포 재생, 지방분해, 셀룰라이트 개선을 하고, 그러니까 비만 피부에 좋겠죠. 비만이나 여드름, 지성 피부에 적합합니다. 자, 주황은 건성 피부나 민감성 피부, 예민 피부에 적당한데요. 이 주황색은 신진대사 촉진이나 신경 안정, 세포 재생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노랑은 소화기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민감성 피부나 알레르기 피부에 적당하고요. 자, 초록은 피지 분비 기능 조절을 하며 신경 안정 및 신체 평형 유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초록은 안정적인 색깔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피부 질환 피부에 적당합니다. 자, 파랑은 염증이나 열을 내리는 진정작용을 하고요. 부종을 완화시켜 주는데요. 지성 피부, 염증성 피부나 아토피 피부에 적당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라색은 색소 침착이나 셀룰라이트에 효과적인데요. 보라색은 면역력 증가라든가 림프 활동을 증진하고 식욕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 테라피 기기의 경우에는 컬러에 따른 효능이 있는지를 개념 문제에서 물어보는데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빨간색의 효과라고 했는데요. 빨간색 효과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빨간색의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자, 빨간색의 효과를 보시면 혈액순환 증진, 세포 재생, 지방분해, 셀룰라이트 개선이죠. 자, 그러면은 혈액순환, 세포 활성화, 세포 재생 활동, 빨간색이죠. 그다음 빨간색 지루성 여드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피부, 얘도 빨간색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룰라이트 개선, 비만 피부에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2번은 소화기이기 때문에 노란색의 특징이죠. 자, 이처럼 가시광선을 이용한 피부 기기는 컬러별로 어떠한 효능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요즘에 핫하게 뜨고 있는 기기들이 가시광선을 이용한 기기들이 많이 있어서요. 컬러별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두셔야 됩니다.